이렇게 많은 분이 왕림해 주실 줄 몰랐는데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분들께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강재호 교수님 발표 내용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저희는 어떤 학문적인 것보다는 기업의 입장으로서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존에 있었던 인공지능이 아니었던 D사나 S사 제품을 가지고 20년간 뭐를 만들어다 보니까 이제 유기 합성하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실패를 겪으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제품을 좀 만드는 방향 쪽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노벨상이 5분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어떤 생성형 AI에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은 호필드 박사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지만 힌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AI를 굉장히 규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돌아서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과연 그럼 인공지능이 위험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구와 과학이라는 게 어떤 수단이 저렇게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는 좋은 쪽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규제가 돼야 되는 것이 기술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탐욕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AI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의 어떤 모델이라는 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개와 고양이가 결정되어 있는 결정론적인 AI 모델이 있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생성형 AI 모델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확률 함수적인 어떤 PDF를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 역사를 굳이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제 트랜스포머가 대세가 되어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물학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 기존에는 이제 DNA나 RNA, 단백질, 서열들처럼 길이가 가변적일 수 있는데 이제 모델이 적용되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잘 처리를 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뒤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저희도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화합물로 오면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벤젠링만 하더라도 2차원적인 서열이 아니라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한 지점에서 어떤 특정한 거리에 어떤 원자가 있는지를 보는 방법이라든가, 이걸 그리드로 나눠서 보는 방법, 혹은 그래프로 입력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진 않죠. 왜냐하면 이게 인공지능에서 이제 CNN이라고 불리는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 가거나 이 어떤 정보를 취합하는 데서 가게 되면 그림처럼 얼굴이 왼쪽 사방에 다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사람 얼굴로 인식한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스탠포드 교수님이었던 페이페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공간을 인식할 수 있는 스페셜 피처를 인식할 수 있는 AI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계획은 세우셨지만 현재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캡스넷이나 다이나믹 라우팅이나 이런 방법들을 써서 그런 공간적인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CNN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그림이 많이 부족하면 좌우 반전을 시킨다든가 로테이션을 시켜서 회전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들이 각계의 다른 데이터로 인식이 돼서 데이터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단백질 구조를 기반으로 약물을 도킹을 해야 되면 그 약물이 회전이 되거든요. 근데 회전을 했다고 그래서 그 약물이 다른 약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그거를 다른 약물로 인식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해서 각각의 원자들, 약물에 존재하는 원자들을 점으로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퀴베리언스라는
용어가 이제 새로 등장하면서 점으로 돼 있을 때는 이게 회전을 시켜도 같은 약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제 접근하고 있고, 또 다른 방법들은 이제 여러분 생성형 모델의 기본이 되는 이제 디퓨전 모델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 그림을 넣어주지만 점점 노이즈를 추가하고 다시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인데, 눈썰미 있으신 분은 보셨겠지만 여기 보이는 처음에 넣어준 데이터의 강아지와 결과로 도출된 강아지가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결정론적인 모델에서는 고양이 모양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 모델이 학습한 것은 전체적인 강아지들의 보편적인 특징들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강아지면 되는 거예요. 견종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데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냐면, 이제 단백질이 약물과 결합을 할 때 어떤 단백질들은 크게 많이 움직이지 않지만 카이네이즈 같은 것들,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은 컨포메이셔널 체인지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학습된 단백질 그대로 나오면 약물이 결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약물이 모양이 변하더라도 그 단백질이 보편타당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생성을 해주면서 약물의 어떤 결합들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로 현재 업계에서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성형 언어 모델들, 아까 강재호 교수님 말씀하셨던 뭐 발이 4개네 뭐 이런 것들처럼 챗GPT도 동일합니다. 이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에 대해서 알려줘 하면 세종대왕이 맥북을 2011년에 던졌답니다. 이게 언어 모델이 이게 환각 현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언어 모델은 받아들일 때 이게 어텐션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만 픽업하면 세종대왕 맥북? 그럼 맥북 언제 던졌을까? 이제 조합을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생기고, 일반인들은 이런 거를 방금 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심심해서 이제 리만 가설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이제 헛소리를 하죠. 근데 일반인들이 이제 공학 수학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일반 생물학자들은 리만 가설이 저렇게 따르게 나와도 전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약물을 이제 이게 설계를 해줘, 뭐를 만들어줘라고 얘기를 할 때 AI가 저렇게 생성해주는 물질들이 메디시널 케미스트리 하신 교수님들이 보시면 야 저건 리핀스키 5가 아니라 톡시커 4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뭐 퓨란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사이아나이드기 세포 죽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만 알 수 있다는 것이 문제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활성 부위 찾아줘 했는데 막 다 빨간색으로 해보면 도대체 어디가 활성 부위인지 일반인들은 찾기 어렵다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휴먼 인 더 루프라는 어떤 새로운 컨셉들이 나오고, 챗GPT 같은 경우에는 한 35,000명의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이 질문한 이 싫어요 누른 것들을 들여다보고 고치지만, 약물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문가들이 필요하거든요. 생화학자라든가 생물학자, 단백질 구조학자 저 같은, 그리고 의학화학자, 뭐 인공지능 모든 사람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저희는 솔루션으로 휴먼 인 더 루프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멀티 휴먼 인 더 루프라는 어떤 컨셉을 개발하게 됐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전문가를 통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게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거대 랭귀지 모델을 만드는 축이 챗GPT가 앞장을 섰다면 저희 회사는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큰 모델로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큰 문제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요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이렇게 카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카드가 작은 하나의 툴들을 각각의 전문가들이 그 한 장의 툴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모델들을 이어붙임으로써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해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 가지 모듈로 작은 문제들로 저희가 쪼개놨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제 인공지능 하면 이 정확도가 얼마예요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객사들을 만나면 항상 그런 얘기, 박사님 실험의 오차율은 얼마인가요? 똑같은 바인딩 에너지를 측정을 해도 같은 단백질에 같은 약물, 같은 실험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오차는 항상 존재합니다. 인공지능의 예측값보다 훨씬 더 많은 오차들이 존재하고,
카이네이지 어세이 같은 경우는 약 한 1000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 오차들이 존재하고, 그러나 여전히 AI보다는 이런 실질적인 실험 방법들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AI가 어떤 약물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본다면 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실험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전공했던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라피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재수가 없으면 7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스크리닝은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약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하나당 7년씩 이게 하면 포스닥들이 다 죽어나가겠죠. 그래서 AI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중간이지 않을까. 실험적인 방법들이 있고 검증 방법이 있고 AI가 예측해 줄 수 있는 방법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현재의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물을 스캐폴드를 가지고 데리베티브나 어떤 이제 변형된 물질들을 이제 하면서 신약 발굴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다양한 스캐폴드를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직면을 하게 되고, 현재 에나민과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합성할 수 있는 이론적인 건 10의 60승이지만 실질적으로 합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 25승 정도라고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징크 라이브러리나 퍼켐에 나와 있는 라이브러리 수준들은 10의 14승계 정도, 실질적인 한 10의 7승계인데 이것도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의 개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 가운데서 어떤 거를 스크리닝 해야 되는 문제점이 존재를 하고, 밑에서 보시면 이제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케미컬 포즈라고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단백질의 결합이 돼 있는지를 찾는 것을 이제 포즈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약물로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파마코포어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케미컬들이 한 단백질에 붙어 있을 때 보편타당한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다른 부분들을 변형을 해서 ADMET나 다른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조합들과 싸워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기존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ESS라고, Exhaustiveness of Search Space라는 단어를 써서 고전적으로 이렇게 물질을 줍니다. 이게 96 웰 플레이트뿐만 아니라 300 웰 플레이트에도 케미컬을 줘서 스크리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스크리닝을 해서 굉장히 좋은 물질을 찾아내서 저거를 라이센스를 하기 위해서 가져간다고 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물질을 보는 순간 되는구나. 그래서 이 주변에서 우리가 찾으면 훨씬 더 많이 더 좋은 거를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이상한 의미를 전달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은 훨씬 더 많은 이 탐색 공간을 탐색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어떤 백본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많은 물질을 찾아서 이제 제시를 하게 되면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찾을 만큼 다 찾아봤고 너네가 더 찾아도 더 좋은 것은 안 나와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해서 도와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탐색이 다가 아니고 AI가 다가 아닌 게, 저희의 입장은 어떤 연구적인 입장이기보다는 축구로 따지면 미드필더거든요. 이제 고객사들이 파이널 포워드 측면이고, 이제 저희가 공을 패스해드리면 그걸로 물질을 만들어서 이제 골을 넣어야 되는 건데, 사실 AI라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많이 해보니까 이제 패스웨이라든가 아이소타입, 뮤테이션,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 프로틴 컨포메이션, 그 다음에 마우스 모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생물학적인 문제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각각의 어떤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박사님들이 이제 통합된 저희 플랫폼에 와서 협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전 과정을 알고 지휘를 할 수 있는 지휘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스트라도 지휘자가 바이올린서부터 트럼펫까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휘자는 각각의 악기의 특성을 알고 지휘를 하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이 프로그램을 지휘하시는 분이 적어도 마우스 데이터베이스는 낙아웃
피노타입 데이터베이스는 검색을 할 줄 아셔야 좋은 성과가 나오더라라는 것이 저희가 여지까지 이제 많은 파이프라인들을 같이 공동으로 하면서 느꼈던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저희를 이제 만나시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양자역학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데 칼리 씨가 하는 건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가 느끼기엔 그런 질문 같거든요. 아빠 저기 옆에 태권도랑 뭐 유도랑 싸우면 누가 이겨? 뭐 그런 느낌이라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으로 하면 좋을 수 있죠.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 근데 빠르게 그리드 베이스드의 어떤 다킹 메소드를 쓰면 정확도는 떨어지겠지만 굉장히 많은 물질을 저렴한 비용으로 스크리닝 할 수 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 시간도 적고 컴퓨테이션 코스트도 낮으면서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AI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효율을 약간 더 증가시켜주는 입장에서 지금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S사 제품, 전에는 이제 이것도 혁신이었습니다. 사실 리눅스 터미널을 쓰던 시대에서 이거를 이제 윈도우에 설치해서 썼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이었지만 지금처럼 저희 콜라보레이터들이 이제 오하이오에 있거나 아니면 뭐 샌프란시스코에 있거나 그러면 이게 이 노트북을 들고 갈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라이센스 하나가 있고 저쪽에서 보려면 라이센스를 더 깔아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더라. 여러 사람이 협업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 기존의 설치형 솔루션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웹 브라우저 상태에서 이제 여러 명이서 들어와서 이 각각의 이제 카드들이 하나의 AI 모델들이기 때문에 작은 문제로 이렇게 나누는 어떤 시스템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희의 어프로치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웹으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어떤 AI 모델 만드는 거에서 밑단에 보시면 이제 MLOps라고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이거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GPU에 통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웹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동력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 좀 더 나은 시스템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의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는 이제 활성 부위 탐색에서 도킹도 하고 결합 친화력, 바인딩 어피니티도 예측하고 뭐 AD 매트리스 다 예측을 하고 뭐 변형까지 갑니다만 이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게 단백질 실험부터 세포 실험, 동물 실험까지 두 사이클이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야지만 성공적인 IND 파일링이 되고 성공적인 마우스 모델 실험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거 저희 고객사들 중에 성공한 팀들은 처음부터 마우스 모델이 잘 준비가 돼 있고 대표님 저희는 프로스테이트 캔서 모델 정말 잘 구비가 돼 있어요. 뭐 낙과 피노타입도 다 받고 이런 팀들이 저희가 뭐를 찾아드렸을 때 잘 끝까지 빠르게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는 팀이더라.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이렇게 큰 문제를 신약 개발이라는 큰 문제를 작은 단위로 쪼개놔 있어요. 그래서 요 각각의 쪼개놓은 것들이 AI 모델이고 만약에 단백질 구조에 대해서 어느 활성 부위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시면 저를 그냥 초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앞단에 있는 활성 부위를 탐색을 하고 도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래도 적어도 조언을 드리거나 제가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도브 포토샵을 사용해 보신 디자이너 분이 혹시 있으시거나 피그마가 뭔지를 알고 있으시면 우리 제품은 그냥 피그마에 가깝다. 포토샵을 설치해서 쓰는 대신에 인터넷에 들어와서 디자이너와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디자인이 나오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희는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필요한 기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콜라보를 해서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도록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SaaS로 신약을 개발한다고 하는 웹 클라우드 베이스의 SaaS가 대한민국이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벤칠링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따라오고 있지만 아직은 선두에 있다. 그러니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저희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의 어떤 활성 부위라는 문제는 굉장히 바이오 전공하신 분들한테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뭐 다 알고 계시지만 개와 고양이를 이렇게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는 이 인공지능에서 나왔던 것이고, 저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러면 효소라는 것도 클래시피케이션이 돼 있으니 그 동일한 모델을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효소를 분류화하는 것들을 하고 그것들의 각각의 아미노산의 중요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조합을 해서 저희가 활성 부위를 찾고 그 다음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가 푼 단백질이고 PDB에 학습이 안 된 거지만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활성 부위를 찾아서 약물 발굴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바인딩 어피니티 프레딕션을 할 수 있는 자체적인 모델을 개발했고, 요것이 이제 단백질 구조학과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의 활성 데이터들을 같이 통합을 해서 예측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건 뭐 정확도가 얼마나 좋다 나쁘다 하는 것들은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고객사의 펩타이드 디자인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예측하기는 한 1.4 마이크로몰 정도 나왔고 3개월 뒤에 이제 다른 그룹에서 실질적으로 측정한 값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1.2 마이크로몰 정도로 나오고 있어서 다른 피어 리뷰들이 이제 증명한 값들이 이제 정확하게 맞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게 데스밸리를 지나갈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케이스들이 많아서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리긴 어렵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최장암 발굴을 하고 있는 프로세스에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알고리즘으로 활성 부위 탐색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내에서 이렇게 대규모 스크리닝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세포 실험에서 이제 ADMT 같은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함으로써 더 빠르게 실험을 할 수 있고, 동물 실험이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동물 모델이 PDX 모델이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동물 모델이 준비가 돼 있으면 빠르게 실험을 해서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좀 다른 쪽인데, 이게 인공지능이 뭐 신약도 할 수 있지만 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메탄을 생성을 하는 다양한 세균들이 박테리아들이 존재를 하고 거기에 있는 단백질들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GPU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다중 타겟들을 동시에 저해할 수 있는 물질들을 발굴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의 항생제 베이스드에서는 이제 유익균들을 다 죽이지만 요거는 메탄을 생성하는 균만 선택적으로 억제를 하기 때문에 한 17% 정도 메탄이 저감되는 효과를 저희가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또 이런 결과도 얻었고, 그리고 이건 이제 아까 파스테르 연구소 최인희 소장님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파스테르 연구소에 있는 그 이미지 기반의 어떤 스크리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많은 물질을 스크리닝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여기서 끝나면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세이 시스템이 잘 갖춰진 데에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맡길 수가 있어야 이 AI가 효과가 검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파스테르 연구소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 코로나, 제가 원래 백그라운드가 이제 바이러스 관련된 단백질 구조를 풀고 거기에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던 일을 오랫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저희도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서치 스페이스에 집중하지 않고 알려져 있는 어떤 스캐폴드 기반으로 디자인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치 스페이스 영역을 정하고 이제 논리적으로 그 지역을 탐색을 해서 가장 효과가 있는 어떤 물질의 스캐폴드가 뭐인지를 이제 저희가 확보를 했고, 그거를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CL11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어떤 렘데시비르나 로피나비르, 팍스로비드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인 평가에 의해서 볼 때 이제 이게 바이러스 변이에 굉장히 강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빠르게 더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들은 이제 너무 이게 많은데 이제 현재는 이제 공동 개발 쪽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면 이제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비누와 항생제와 이제 치과 치료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맞출 수 있는 분들과 협업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